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성북구에 사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올해 초 남친 어머니의 막장짓 때문에 결혼 코앞까지 갔다가 전부 없었던 일로 엎어버린 일이 있었는데요. 요즘도 문득문득 그때 일이 떠오르면 혈압이 오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나마 제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건 마지막에 오빠가 시원하게 한 방 먹였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일을 겪었던 걸 몰랐던 친구들이 남친 이야기를 꺼낼 때는 여전히 그 자리를 빨리 피하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른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큰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제 사연을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보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저희 집이 파혼을 선언한 건 상견례 직전에 남친 어머니가 마련한 자리에서였어요. 오빠가 왜 그런 자리에서 결혼을 뒤엎느냐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미 그 전에 저희 가족들은 모두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그리고 오빠는 저한테 아빠 노릇을 해준 사람이니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와 남친은 2년 반 정도 사귀었어요. 그러니 결혼을 빨리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질질 끌지도 않았던 케이스죠. 남친은 중학교 영어교사이고 저는 외국계 광고회사에 다녔어요. 같은 대학을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동창을 통해 만나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그러다가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어요. 사귈 때에야 서로에게 두근대는 마음이 크니 단점이 있어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친은 성격이 과격하지 않은 데다가 성실했기에 마음이 더 갔어요. 수진이 너는 사람을 참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 그런 너랑 평생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수줍은 프로포즈가 더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남친 집에서는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다 지나고 하는 말이니 닦아놓고 말씀드리자면 남친 엄마가 유별나게 저를 못마땅해 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아빠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엄마도 몸이 불편하셔서 거동을 잘 못하시거든요. 그런 면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남친 어머니는 그 이상으로 저를 깎아내렸는데요. 자기 아들이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니 웬만한 젊은 여자들은 며느리감으로 눈에 차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남친과 제가 동갑인 것도 남친 어머니한테는 점수를 깎인 점이었어요. 저와 남친이 결혼을 약속하고 양쪽 집에 정식으로 알리기 전 제가 남친이 자취하는 원룸에 갑자기 들른 적이 있어요. 생각보다 일찍 퇴근을 해서 남친이 좋아하는 식당 음식을 포장해서 가져가면 놀라고 좋아하겠지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카랑카랑한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려 저는 문 앞에서 티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안에서 하는 말들을 전부 다 들었죠. 너 걔 수진인가 하는 애 말고 다른 여자 만날 생각은 없는 거야? 엄마는 참 여자친구 두고 다른 여자를 왜 만나? 아니 요새는 다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가 그중에 제일 괜찮다 싶은 사람 콕 찍어서 결혼한다는데 너는 참 누굴 닮은 건지 너무 성실하다. 융통성이 없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해도 다 그런 거 아니야. 너 수진이 걔랑 결혼까지 하려고 이러는 거야? 결혼은 마음 내킨다고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야. 혹여라도 그런 마음 있으면 그 집에 대해 신상조사 샅샅이 다 하고 하는 게 좋을 거다. 여자 남자 관계는 복잡하지 않은가 그런 것도 보고. 엄마, 수진이 그런 애 아니야. 그리고 나 학교 선생이야. 애들 가르치는 사람이 무슨 신상조사야. 걔네 집 평범해. 걱정하지 마.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걔랑 결혼 생각은 있긴 있구나. 아무리 평범하다고 해도 아빠가 없잖아. 그런데다가 엄마도 몸이 불편하다며. 그리고 걔가 무슨 광고회사인지 뭔지 다닌다고 해도 우리는 그런 회사 들어본 적도 없고. 너는 얼마든지 더 좋은 집안에 좋은 직업 여자 선택할 수 있는 선생이라는 위치잖아. 그러니까 결혼 결정하기 전에 잘 생각해.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아주 진지하게 심사숙고하란 말이야. 요새 교사들 전처럼 인기 많지 않아. 그리고 내 결혼이잖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 아무리 그래도 너보다 오래 산 내가 인생에 대해 더 잘 알지.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아무튼 엄마 말 들어. 그러는데 남친은 현관문을 닫으려고 현관으로 내려왔고, 그러면서 제가 밖에 서 있는 걸 슬쩍 봤어요. 저는 바로 뒤돌아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급하게 그 빌라를 빠져나왔고요. 아무렇지 않게 남친 얼굴 볼 자신이 없었죠. 집에 오니 남친한테 문자가 여러 통 와 있더라고요. 저는 남친과 통화를 했어요. 현우 씨, 내가 어머니 마음에 많이 안 드는 것 같은데 이 결혼 괜찮겠어? 내가 드리려고 들은 건 아니야. 나는 현우 씨 깜짝 선물하려고 말 안 하고 간 건데 그렇게 복도까지 말하는 게 다 들릴 줄 나도 몰랐네. 수진아, 네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엄마가 나한테 기대가 커서 그러신 것 같은데 너를 알고 나면 달라지실 거야.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신 거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 마. 우리 당연히 결혼해야지. 엄마가 그러신다고 결혼 안 하고 그러는 것도 좀 아니지. 혹시 화난 건 아니지? 당황스럽지. 기분 좋지 않은 건 사실이고. 모르시면 더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나이 드신 분들이 크게 마음에 두지 않고 하신 말씀이야. 털어버리고 우리 인사 잘 드릴 생각만 하자. 그때 되면 마음 바뀌실 거니까. 남친이 그렇게 말한다고 바로 기분이 좋아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신 있게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말해주니 좀 안심하긴 했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남친 어머니가 좋아하실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될지 생각을 좀 해보았고요. 그래도 나름 광고회사의 기획팀에서 일하는데 시부모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선물이나 차림새 같은 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자신감도 있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늘 그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기획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집이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서 남들보다 뒤처지는 건 결코 아니었어요. 오히려 좀 잘 사는 축에 속했거든요. 아빠가 사업하고 남겨놓은 재산으로 엄마가 아프시기 전에 부동산을 사서 많은 이익을 보았고 건물도 몇 개 소유하게 되었어요. 오빠는 아빠가 하시던 식품 사업을 물려받아서 프랜차이즈로 발전시켜 점점 매장이 늘고 있었고요. 저희 집에 대해 남친도 정확히 알지는 못했으니 남친 어머니는 더더욱 잘 몰랐을 거예요. 남친한테는 제 신상조사를 해봐라 마라 했지만 정작 자기가 돈 들여서 그런 거 할 생각은 없었나 봐요. 만약 그랬다면 저나 오빠한테 그런 신뢰는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안 그래도 차츰 남친한테 저희 집이 뭐 하는지 알려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으니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싶더라고요. 제가 오빠가 뭘 하는지 엄마는 재산이 얼마인지 말하지 않은 건 그런 외적인 면보다 저라는 사람을 봐주기를 바라서였거든요. 저 역시 남친 집안이 그다지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남친이라는 사람 하나만 보고 만났으니까요. 남친과 저는 그런 면이 서로 통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남친 어머니는 생각이 전혀 달랐고 지나고 보니 남친도 어느 정도 자기 엄마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면이 있었더라고요. 남친은 결혼 승낙을 받은 후에 저한테 이렇게 당부했어요. 엄마가 나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크셔. 여동생도 그다지 공부 잘하지 않았고 지금도 적당히 알바나 하면서 사니 오로지 나만 바라보고 계시거든. 그러니 나한테 거는 기대도 커서 좀 듣기 싫은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줘. 수진이 너 이해심 많잖아. 나이 많으신 분이라 생각 바꾸는 게 어려워서 그런다 하고 넘어가주면 좋겠다. 그럴게. 근데 현우 씨도 좀 노력해줄 수 있지 않아?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나를 좋게 볼 수 있게 말 잘해주는 거. 이미 나한테 선입견이 있으시니 그거라도 좀 벗어나게 해주면 좋겠다. 물론이야. 나도 너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엄마가 욕심이 좀 있으셔서 그렇지 금방 괜찮아지실 거야. 그렇게 서로 다짐을 한 것도 있고 남친 어머니가
아무리 싫은 내색을 한들 그게 선을 넘을 정도는 아닐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물론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거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믿었죠. 저희 집에서는 오빠도 엄마도 남친 자체는 마음에 들어했지만 집안에 제대로 돈 버는 사람이 남친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조금 꺼리는 분위기였어요. 수진아, 있는 집으로 간다고 해도 마음이 안 놓이는 게 엄마 마음인데 네가 집안 경제를 다 감당해야 하는 사람하고 결혼한다니까 엄마는 마음이 좀 그렇다. 니네들 열심히 벌어서 밑 빠진 동 물 붓는 거 아닌가 싶고. 엄마, 그 정도는 아니야. 현우 씨 동생도 지금은 알바하지만 취직하지 않겠어? 그러면 형편 좀 나아지겠지. 라고 말하자 오빠도 엄마 뜻과 같다고 입을 열더라고요. 나는 집사람이랑 비슷비슷하니까 별 고민 없이 결혼했는데 너도 나처럼 그랬으면 좋겠다. 너무 차이가 나면 한쪽으로 부담이 치우치는 법이거든. 물론 그 현우라는 사람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결혼이 사람만 좋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 지금까지 제 뜻이라면 뭐든 존중해주고 지지해줬던 엄마랑 오빠가 그렇게 나오니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엄마랑 오빠 뜻은 알겠는데 우리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이잖아. 지금까지 난 믿어줬던 것처럼 믿어주면 좋겠는데. 널 못 믿어서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건 양쪽 집안 사람들도 서로 잘 맞아야 편안한 거야. 네 뜻이 정 그렇다면 엄마도 뭐라고 할 수 없지. 그래도 네가 봐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면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한다. 오빠도 마찬가지 생각이야. 저는 순간 남친 어머니가 저를 몹시 못마땅해 한다는 게 떠올랐지만 그때는 그게 큰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입으로 말했듯이 결혼은 저랑 남친 둘이 하는 거니까요. 남친 어머니랑 같이 살 것도 아니고 아무리 서로 마음에 안 들어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서로 맞춰가다 보면 나아질 거라고 아주 안일하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나중에 오빠한테 남친의 좋은 점만 더 강조해서 말했어요. 현우 씨 정말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야. 내가 하는 일이라면 뭐든 도와주고 지지해줄 사람이고 그러니까 오빠도 그 사람만 보고 믿어주면 좋겠어. 그 사람만 봐달라는 건 네가 생각해도 그 집 어머니나 다른 가족들은 좀 걸리는 게 있는가 보네. 사업을 하며 예리한 감각을 키운 오빠라 그런지 대번에 남친 집안의 문제를 짚어냈지만 그런 거 아니라며 잘 좀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제 말에 오빠는 남친과 한 번 더 보겠다며 따로 약속을 잡았고요. 그렇게 남친과 저와 함께 저녁을 함께한 오빠는 차분하게 남친 집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시골 농사하는 데 많이 내려가 계세요. 큰아버지 농사일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집은 지금 부모님 살고 계신 전세가 전부고요. 아버지가 돈을 많이 모아놓지는 못하셔서 빠듯하긴 해요. 제가 드리는 용돈으로 대부분의 생활비를 충당하시고요. 그렇다고 결혼해서 수진이한테 부담을 지우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이 제가 해드리면 되거든요. 오빠는 남친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와 둘이 집에 가면서는 좀 걱정이 된다고 했어요. 아까 내가 티는 안 냈는데 시어머니 자리 성격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우리 엄마야 당신이 몸도 불편하시니 며느리 힘들게 할까봐 더 미안해하셨지만 현우 씨 어머니는 좀 다를 것 같아. 오빠는 말 몇 마디 들어보지 않고도 남친 어머니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고 저는 오빠의 통찰력에 놀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친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뭐 쉽지는 않겠지. 10월대라는 말이 괜히 있겠어. 그래도 나 잘해낼 자신이 있어. 같이 살게 되면 공동체가 되는 건데 남편의 어려운 거 나도 도와야지.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모든 일을 쉽게 생각하고 한 말인지 저는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죠. 남친 어머니가 저희 엄마와 오빠를 무시하는 걸 보고는 단번에 정이 확 떨어졌으니까요. 그런 것도 가만히 보고 참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결혼해서 경제적 문제까지 같이 책임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했는지
제가 시댁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음을 알겠더군요. 그 이전에 남친 부모님을 만났을 때부터 이미 제 마음속에는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고요. 남친 아버지는 말수도 적고 튀는 분이 아니어서 제 인사만 받고 조용히 식사하신 후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하지만 남친 어머니는 좀 달랐죠. 우리 현우가 의리가 좀 있지. 아무리 모자라고 많이 빠지는 사람이어도 자기랑 인연을 맺으면 아주 끝까지 지가 책임지려고 하는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가씨하고도 결혼한다고 하지. 아가씨 아주 봉접은 줄 알아. 요즘 세상에 우리 현우만한 애 만나기 쉽지 않다고. 이거 내 아들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가씨도 결혼하겠다고 했겠지? 끝까지 제 이름 한번 안 불러주시고 아가씨 아가씨 하며 은근히 저를 갈구는 게 많이 거슬렸는데 남친은 정말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TV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원한 그림은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적어도 이럴 때 자기 엄마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나를 위하는 예빈한 편의 태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남친은 아주 당연한 소리를 듣는 것처럼 태연했어요. 남친 어머니는 더 제 속을 긁는 말을 했어요. 나 아가씨 좋아서 며느리 맞이하겠다는 거 아니야? 현우가 아가씨랑 결혼해야 신상 편하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거지. 뭐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회사 다니는 것 같은데 현우 말로는 그래도 그쪽에서는 괜찮은 회사라고 하고. 근데 말이야,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하시고 오빠는 식당 같은 거 한다며? 혹시 우리 현우 버는 돈 친정으로 빠져나가거나 하진 않겠지? 너 그거는 제대로 약속해야 한다. 니네 친정에 돈 보내고 싶으면 네가 버는 돈으로 해야 돼. 그리고 아가씨 어머니 아무리 아파도 우리 아들 사위대접은 제대로 해야 된다고 단단히 말씀드려. 아니 어차피 만날 테니 내가 직접 하마. 하나 더 있다. 아가씨 어머니 아픈 걸로 우리 아들 신경 쓰게 하면 안 돼. 알았어? 이거 꼭 약속해. 어머니 그럴 일 전혀 없어요. 저희 엄마가 아프다는 이유로 사위 신세 지실 뿐 아니고 딸 하나이니 하나뿐인 사위가 되는 거라 잘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오빠도 엄마도 저희 돈 쓸 일 전혀 없으니 걱정 마세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내 마음이 놓이질 않네? 기분 나쁘게는 생각하지 마. 아들 가진 엄마는 그런 법이야. 아가씨 엄마도 오빠 장가 보낼 때 그랬을걸? 더 있는 집 자식 며느리로 맡고 싶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혼수도 니네 형편에 맞게 하고 집도 그래. 그게 공평하지 않겠어? 우리 돈 더 보탠다고 돌아오는 게 있을 것도 아니잖아. 이런 건 솔직히 말하는 게 깔끔한 것 같아 하는 소리야. 저는 저도 모르게 남친을 바라봤지만 남친은 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지네 엄마하고 똑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남친에 대한 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뒤엎을 만큼의 일은 아닌 것 같았고 아직 남친에 대한 좋은 감정이 많았기에 이 일을 엄마나 오빠한테 말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제가 사실 그대로 말했다면 엄마도 오빠도 이 결혼 못한다고 적극적으로 말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남친이 전화를 해서 이러더라고요. 있잖아, 엄마가 정식 상견례 전에 너랑 너네 가족한테 예물이랑 선물 보낼 거 고르고 싶으시대. 그런데 그때 너 말고 가족 중 다른 분도 같이 만났으면 하시네. 어머니는 안 되실 거고 형님은 시간 괜찮으시지? 남친은 이제 저희 오빠를 형님이라고 호칭했어요. 그런데 저희 의견은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엄마 뜻대로 맞추라는 듯한 말투가 좀 거슬리더라고요. 원래 그런 건 알아서 준비해서 우리 쪽에 보내주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왜 굳이 보자고 하시는 거야? 엄마도 다 생각이 있으시니 그러시겠지. 취향에 맞는 걸로 보내시라고 하신다는 생각은 못해? 어째 말에 가시가 있다. 가시가 없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 내가 못마땅하다는 말을 대놓고 하신 분인데 저렇게 예물 보내는 걸 직접 만나서 하시겠다고 하잖아. 제 말에 남친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수진아, 우리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조금만 더 하면 우리 결혼하는데 예민해진 건 알지만 서로 좀 더 맞춰가자. 엄마가 설마 여기까지 와서 안 좋은 말 하려고 만나자고 하시겠어? 걱정하지 마. 엄마도 너랑 안 된다고 하실 거면 그날 하셨지.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으셨을 거야. 저는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에 알았다고 했어요. 남친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한 것도 있었고요. 아무리 저한테 안 좋은 말을 했기로 결혼 앞두고 무언가 같이 고르는데 나쁜 말이 오갈까 싶었죠. 그래서 저는 오빠한테 상견례 전에 남친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신다는 말을 전했고 그날 시간에 맞춰 오빠가 나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친 어머니가 약속 장소로 고른 곳이 좀 이상했어요. 예물과 선물로 쓸 가방이나 옷은 그래도 백화점에서 사지 않나요? 남친 어머니가 알려준 장소는 주변의 백화점이 아니라 아울렛이 모여있는 곳이었고 만나자고 한 장소는 정육식당이었어요. 대체 이게 뭔가 싶더군요. 여기서 보자고 한 걸 오빠가 알면 무슨 생각을 할지도 걱정이 됐고요. 아무리 상견례 자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처음 저와 밖에서 만나고 거기에 더해 저희 오빠까지 나오는 자리인데 정육식당이라뇨. 정육식당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도 정육식당에 가서 고기 잘 먹고요. 맛집이면 더더욱요. 그런데 이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식으로 행동할까 싶어서 남친한테 어머니가 여기서 보자고 하셨어?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냥 거기가 우리도 편할 테니 정한 거라나요? 그제야 저는 남친도 저희 집을 좀 우습게 본다는 걸 알았어요. 솔직히 그동안 남친 보며 씌어 있었던 콩깍지가 한꺼풀 벗겨지는 순간이기도 했고요. 장소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해도 남친은 엄마한테 말을 못하고 어버버하며 정식 상견례도 아니니 그냥 지나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고민 끝에 오빠에게 만날 장소를 전했고 그 말을 들은 오빠 표정이 정말 무섭게 변했어요. 참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박현우는 이거 알아? 여기 근처에 아울렛만 있잖아. 그리고 정육식당? 내가 아무리 부모가 아니라고 해도 그렇지. 아니, 그보다 그날 누가 나오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데서 보자고 하는 건 대체 뭐야? 나 아무리 인생 오래 안 살았어도 사돈을 처음 보면서 정육식당에서 만나자고 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 알았어. 만나자고 해. 대체 그 어머니 어떤 분인지 얼굴 꼭 보고 싶네. 저는 남친한테 그날 보자는 형식적인 문자만 보냈고 남친은 저한테 상견례 전 이러지 말라며 좋게 하자는 참 어이없는 문자를 보냈더군요. 결혼에 대한 제 마음의 절반은 이미 날아가 버렸어요. 저 역시 그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보자는 심정이었어요. 저와 오빠는 최대한 예를 갖춘 옷차림을 하고 약속 장소로 갔어요. 그 복잡하고 시끄러운 정육식당 한 구석에 남친과 그 어머니가 있더군요. 남친 어머니는 저희 오빠가 멀끔한 걸 보고 살짝 놀란 눈치였지만 일어나지도 않고 앉아서 인사를 받더니 거만하게 앉으라 하더군요.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 다음부터가 가관이었어요. 우리 현우 형님 되실 분이 아주 반듯해 보이니 그건 참 마음에 놓이네요. 내가 많이 고심했는데 우리가 그쪽 수준을 맞춰주는 게 그쪽이나 아가씨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이쪽으로 잡았어요. 밥 먹는데도 이런 데가 훨씬 낫죠? 평소 안 가던 고급 한정식 이런 데 가면 밥도 안 넘어가고 말도 잘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할 때 부담 갖지 말라는 뜻에서 아울렛에서 하나씩 골라보자는 취지로 제가 정했어요. 저 이래봬도 맞춰주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사돈, 총각은 아니죠? 네,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왜? 나는 정말 맞춘다고 맞춘 거야. 그리고 오늘 여기는 내가 낼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양껏 먹고요. 남친 어머니가 은근슬쩍 말도 놓으며 뻔뻔하게 웃는데 오빠가 참는 게 보이더군요. 저와 오빠는 아무 말 없이 점심으로 된장찌개를 시켜서 먹었어요. 남친 어머니는 고기라도 시켜라. 더 비싼 거 먹어도 된다. 호들갑을 떨었지만 저희가 다 사양했죠.
남친은 정말 눈치 없이 거기서 지 먹을 고기를 굽고 앉았더군요. 남친 어머니는 거기에 대고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는 말을 더 했어요. 사실 우리 현우 같은 신랑감 드물지. 요즘 교사 인권 어쩌고 해도 교사만큼 안정적이고 돈 잘 나오는 직업 있나? 게다가 선생이라고 해봐. 어딜 가나 대접받지. 아가씨 이제 선생 사모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현우한테 정말 잘해야 돼. 내가 정말 내 아들 아까운데 허락한 결혼이야. 거기까지 들은 오빠가 더는 못 참겠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잘 먹었습니다. 그 아까운 아들은 그럼 수준에 맞게 아깝지 않은 여자 찾아보시죠. 수진이 일어나. 오빠의 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저도 딱딱하게 굳어 일어났어요. 그러자 남친이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왜 그러세요, 형님? 지금 하신 말씀 저희 결혼 못하겠다는 뜻인지. 내가 왜 자네 형님이야? 우리 수진이랑 아무 사이도 아닌데. 현우 씨 어머니 뜻 잘 알겠으니 저희도 이 결혼 안 하는 걸로 하죠. 그러니 저희가 먹은 건 저희가 계산하고 가겠습니다. 하며 오빠가 블랙카드를 딱 꺼냈더니 남친 어머니 표정이 순식간에 확 변하더라고요. 오빠가 계산을 하는데 남친과 남친 어머니는 그 카드 얘기를 하는 게 다 들리더라고요. 저거 부자들 쓴다는 무제한 카드 아니냐? 뭐 이런 말이요. 그런데 오빠가 계산을 하고 나가려는데 다른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던 한 건장한 남자가 일어나서 오더니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대표님, 여기까지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그것도 이런 시간에요. 아, 잠깐 동생하고 볼 일이 있어서. 요즘 장사는 잘 돼요? 이쪽 상권 요즘 그래도 좀 나아졌죠? 네, 그동안 이쪽이 죽었다 뭐다 말이 많았는데 그래도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프랜차이즈 많이 들어오고 하면서 나아진 분위기예요. 저희도 그때 들어오길 잘했죠. 저희 가게 한번 보고 가실래요? 지금 손님 많아요. 괜찮아요. 그건 다음에 볼게요. 근데 퓨전 레스토랑 사장님이 정작 점심은 여기서 냉면 드시네요. 아우, 저도 이런 거 먹는 날도 있어야죠.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은 남친 어머니가 황급하게 다가와 저를 붙잡고 물어봤어요. 얘, 이게 무슨 소리니? 대표? 니네 오빠가 무슨 대표야? 그 말에 건장한 남자가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땡땡땡 뷔페랑 퓨전 중식 땡땡 본사 대표님이세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아주머니는 대표님 동생분하고 어떻게 되시는지. 그 말에 남친도 남친 어머니도 얼굴이 하얘지더군요. 아무튼 대표님, 저는 땡땡 하기를 너무 잘한 거 있죠. 그때 다른 점주 들이실 수 있는데 저랑 계약해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야 제가 하나요. 전략팀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그래도 대표님, 저희 서류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시고 예비 점주들 이야기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어주셨잖아요. 아무튼 제가 좀 모자라 보였을 텐데도 제 열의를 봐주신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조만간 인사드리러 갈게요. 바쁘신데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남자가 다시 자기 자리로 갔고 저와 오빠는 서둘러 식당을 나왔어요. 남친과 남친 어머니가 뒤따라 나왔고요. 그리고 오빠의 고급 외제차가 주차장에서 나오는 걸 본 순간 남친 어머니는 얼른 오빠 앞을 가로막았어요. 저기, 내가 오늘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다른 날 다시 약속해서 만나자고요. 그러면 좋겠지, 사돈? 제가 왜 아주머니랑 사돈입니까? 수진아, 너 누구랑 결혼하니? 아니, 오빠. 나 결혼 같은 거 안 해. 적어도 지금은 할 사람 없어. 제 말에 남친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뭐라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친과 남친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마지막이니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 수준을 뭘로 보셨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사실 이 결혼 저희 집에서도 내켜하지 않았어요. 집안 수준이 너무 안 맞는다고요. 오빠는 프랜차이즈 대표이고 엄마는 부동산 부자인데 남자 집이 너무 기울면 제가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거기까지 말하자 오빠가 한마디 더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안 되겠네요. 오늘 하시는 거 보니. 돈 없으면 사람 막대하고 돈 있는 거 알면 저희 집에 빨대 꽂으시겠어요. 그러니 저희 인연은 여기까지인 걸로 하죠. 수진아, 얼른 타. 오빠 가야 돼. 알았어. 이 말만 하고. 결혼 깨는 건 내 입으로 해야 하잖아. 현우 씨,
그리고 아주머니, 저 이 결혼 제가 안 합니다. 그러니 이런 거 사려고 돌아다니실 필요 없고요. 그냥 집으로 안녕히 가세요. 현우 씨도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오빠 차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오자 남친한테서 문자와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처음에 받지 않던 저는 늦은 시간에 한번 전화를 받았어요. 이건 너 잘못도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혼을 깨면 어떡해? 네가 니네 집이 어떤지 얘기해줬으면 이런 일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야? 내가 현우 씨 자체만 보고 마음을 정했듯이 우리 집도 그러기로 했어. 그런데 현우 씨 어머니는 끝까지 안 그러셨잖아. 게다가 거기에 현우 씨도 동조한 거 사실이잖아. 우리 집 형편이 별로면 그런 대접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야. 나는 그렇게 돈 보고 사람 대우는 사람들하고 상대하기 싫어. 그러니까 현우 씨도 여기서 정리해. 그게 좋겠어. 내가 사람을 아주 단단히 잘못 봤어. 제 말에 남친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다음날 남친 어머니는 제 회사를 어떻게 알았는지 회사까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오늘 만나야 다시는 안 찾아올 것 같아 일단 만나봤죠. 저기, 이 결혼 그냥 하면 안 될까? 지금까지 내가 한 건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진행하자.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요. 안 그래도 엄마랑 오빠가 제가 없는 집에 시집간다고 걱정하셨어요. 그래도 현우 씨 괜찮다고 생각해 허락했는데 현우 씨나 아주머니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러니 저는 잊으시고 박현우 씨 수준에 맞는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될 것 같아요. 더는 찾아오지 마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자 남친 어머니는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아우 얘, 내가 정말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어. 이미 늦었어요. 차는 지나갔다고요 아줌마. 제 말에 남친 어머니는 더는 어쩌지 못했고 저도 남친 어머니 손을 뿌리치고 카페를 나왔어요. 그 후 웨딩샵이며 결혼식장도 다 취소하고 사진 촬영 업체까지 따로 알아본 것도 전부 제가 위약금 물고 취소했어요. 이건 네가 돈 물어내라 어째라 하면 다시 얽혀야 하고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그 사람들이랑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모든 걸 잊는다는 심정으로 휴가를 내고 혼자 일주일간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그렇게 차츰 잊어갔어요. 물론 남친은 그 후에도 질척대며 저한테 연락을 하며 다시 만나자고 매달렸지만 제가 연락처를 차단해버려서 그 후로는 서로에 대해 모르고 살고 있네요. 앞으로는 그러한 사람 걸러내야 된다는 강박증까지 생겨 남자를 제대로 만날 수 있으려나 싶기도 하지만 뭐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겠어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나려고 이런 시간을 겪는 거겠죠.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좋은 사람들과 더 풍성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